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앞서 방송에 이어서 여기 이 강화문 예술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자녀들, 외국인 자녀들, 특히 이제 중국 동포 자녀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0세에서 이 9세 사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나 외국인 자녀들이 한 6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세에서 19세 사이에 해당되는 한 11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 가까이가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 동포만 봤을 때는 10만 명 이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중국 동포의 자녀들이 이 한국에서 일부는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 한 10만 명 이상이 된다니까요. 상당히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앞서서는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방송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수원에 있는 수원시 외국인 복지지원센터, 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 중국 동포 대상으로 이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노순자 님이신데, 이분이 수원시 중국 동포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6일 제가 좀 전화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인터뷰한 내용, 좀 중요한 내용도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후에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수원시에 특히 팔달구, 장안구, 건성구 일대에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좀 어느 지방 도시보다도 수도권에서는 이 수원시에 뭐 교통도 좋고요. 그래서 많이 이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요즘 보니까 이 방문 취업 체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방문 취업 체류 중에 있는 중국 동포들이 한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8만 5천 명. 뭐 전체적으로는 방문 취업 동포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 때 됐는데 지금 8만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나 또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데, 그래도 뭐 신규로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 중에는 이 30대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30대 이 중국 동포, 특히 남성들 80년, 90년대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의 한족 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아이를 낳고, 보통 아이도 한 2명 이상씩 이렇게 낳고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는 한족 여성과 중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 30대 가장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하고는 또 다른 뭐랄까요,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방송에는 제가 주로 이 중도 입국 청소년,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런 중국 동포 자녀라든가 뭐 이런 청소년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30대 가정들, 특히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거나 F4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동반거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동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중국 뭐 한족이나 그러면은 F1 체류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 F1 체류 자격의 특징은 뭐냐면 취업 활동을 못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이 두 명씩 낳아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만은 보통 이 배우자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우리 한국말, 그냥 이게 남편이 조선족이지만 한국말보다는 중국어로 서로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2세도 한국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집에서도 주로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린이집은 뭐 한국 어린이집이니까 거기서 한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린이집은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난해에서부터인가요? 이렇게 보조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3, 4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이제 한 명당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집에서는 또 그 배우자 부인이 아내가 또 중국이나 한족이다 보니까 우리 조선어 아니면 우리 한국말보다는 주로 그냥 중국어로 통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 노순자 회장님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빨리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자비로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수원시에서 불고 있는 게 뭐냐, 시간당 25,000원씩 비용을 주고 개인 교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에게 빨리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개인 교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25,000원. 그것도 이렇게 얼추 따지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3, 4살 정도, 그때까지도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빨리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기 전에 한국어를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당 25,000원씩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정도 이렇게 개인 교습으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개인 교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이제는 이중언어,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개인 교수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집에 직접 가서 이제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듣고 저도 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외국인 자녀이지만은 특히 이렇게 뭐 동포 자녀들에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한국어 교육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이 교육에 좀 지원을 좀 관심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차피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또 그냥 한국 국적 아이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빨리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순자 회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모들이 지금 30대들이죠. 30대 가정을 이루는 부모들이 과연 한국에서 뭐 한 5년이고 이렇게 뭐 돈을 일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뭐 한국에 정착해서 살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한국어 교육 지원과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좀 정부 지원이 좀 뒤따라줘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시청해 주시고 있는 또 동포 여러분이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이들이 어차피 이제는 어린이집 가면은 한국식 교육을 받게 되고 또 학교나 유치원도 들어가게 되면 한국식 교육을 받게 되고 그냥 한국의 어떤 정서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미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애들에게 조기에 빨리 한국어를 습득을 해서 좀 더 한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이제는 중국 한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수원시 외국인 지원센터에 와서 별도로 또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뭐 시간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더 좀 늘려주고 또 이중 언어 교사들을 더 확충을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이제 노순자 회장님이 직접 뭐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 그와 관련된 뭐 중요한 부분 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노순자 회장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은 뭐 여러모로 또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상담하느라고 못 받았네. 어, 네네. 지금 뭐 좀 시간이 좀 되세요? 네네네. 아이고. 요즘 또 갑자기 코로나 저기가 되고 그래서 바쁘시죠? 네네. 그것도 저희가 오전에 또 활동이 있어갖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그랬어요. 요즘 무슨 활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시민교육에서 그 네. 환경정화 활동, 어린 아이랑 한국, 하는 거, 환경정화 활동해서 한 50명 아이들이랑 성인들이랑 해서 50명 참여해서 그걸 그 10시 반에서 12시까지 하고 뭐 그분들 도시락 나눠주고 다 하다 보니까 한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한 50명. 50명? 네. 거기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한 18명? 18명 정도? 그 부모들하고 같이 참여했다고요? 예, 같이. 뭐 아빠하고 온 애들도 있고, 엄마하고 온 애들도 있고. 전반적이 전체 다? 뭐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전체 다? 저희는 다문화는 몇 명 안 되고 거의 동포 가족이에요. 중국 동포들 가족? 예, 동포 가족. 그 엄마는 한족이고, 네, 네. 예, 거의가 다 그런 분들. 그러시구나. 예. 특히 코로나 때 H2 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 여기 수원 센터가, 지역에? 저기 수원이 H2 비자가 많아요. 특이하게. 그쪽이 좀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찾거나 뭐 이런 게 연기가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수원 교통이 좀 괜찮고, 네, 그리고 서울하고 조금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는 젊은 네, 사람이고 아내분들이 한쪽이고, 네, 네, 예, 그런 사람, 아내가 한쪽인 분들이 거의가 젊은 사람들이고 아이들 데리고 네, 온 네. 애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 센터가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많기는 한데 기존 노인분도 많은데, 근데 그 노인분들 자녀분들이 네. 다 와서 진짜 뭐 3대, 4대까지 다 왔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아, 우리 수원.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좀 그 세대라고 하면 지금 한 30대? 40대? 그렇죠. 30대가 많아요. 30대고, 90년, 80년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주로 한족 여성들하고 맞아요. 결혼? 조선족 남자분들하고. 그리고 남자가 한쪽 여성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여성? 아니지, 남자 조선족 네, H2 비자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거의 한족이잖아요. 네, 네. 그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족이 주로 여성이죠. 여성들을, 네네네. H2 있는 사람들이, 네, 젊은 친구들이. H2의 가족, 동반 가족으로 그러면은 온 사람. 그 아이들을, 그러면 그 중국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 중도 입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인가? 중도 입국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와서 낳은 애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애들 네, 9살, 10살 된 애들은 데리고 온 애들도 많은데, 네. 그리고 뭐 4살, 5살짜리 뭐 6살 뭐 거의 다 여기서 낳죠. 그래. 한국에서 네. 낳은 아이들이 네, 많고. 많아요. 낳은 아이들이. 그게 이제는 중국에서 나서 네. 이렇게 그 학생들이 보통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고, 네네.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이제는 한국에서 국내 출생인데, 중도 입국 자녀들은 보통 좀 나이가 그래도 다 뭐 10살 이상 되거나 그렇죠. 중고등학교
예, 예. 방문 세대가, 중학생들이 많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초등학생도 많이 와요. 초등학교 때도 예, 많이 초등학생도 많이 들어오고. 와요. 예, 지금. 그들 어때요? 그 한국에 와서의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렵죠, 그분들은. 왜냐면 음, 한국어가 안 되는 데다가 여기 다행히 그래도 여기는 글로벌 청소년 드림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많이들 한국어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국어 교육에 참여를 잘 해요?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옆에 그 지동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센터 바로 옆에. 거기는 동포 그 학교 네. 학생 총수에서 50%가 동포예요. 50%가 예, 그 중도 입국이나 뭐 여기서. 예. 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네네네네네.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많죠. 많다는 거죠? 많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특별히 뭐, 그 중동포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 특별히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갖는 게 있나? 그 중국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중언어 교사? 이중하는 교사가 예, 그 상주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모니 사업이라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네, 예, 그것도 동포 자녀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첫 출발이. 네, 네, 네. 한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충분해요, 얘를 그 교육기관이? 아니요, 충분하진 않죠. 그냥 겨우 가는 거지 뭐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가끔씩은 보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는 분들은 한국어 이제 그 네, 이중 언어 강사들 이제 네,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돈을 네. 주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별도로, 있고, 그죠? 별도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학원비는 이제 개인이 내는 거죠? 그죠? 그건 개인이죠. 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필요하죠.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그 교육 비용이 얼마 정도씩 들어가요? 꽤나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시간당 25,000원이고, 그것도 네, 싸게 받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2시간, 네, 3시간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뭐, 그 한 달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그러면은 응.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도 하는 사설 학원들이 있는 거예요? 학원이 아니고 네. 개인. 개인이, 네, 개인을 개인 교습? 그지 교습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개인 교습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응. 그냥 그 보통 가정교사처럼, 이중 언어 강사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전혀 음, 모르니까 한국 학교 가서 공부를 해봤자 네,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중 언어 강사가 있는다고 해도 계속 그 수업을 다 따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있는 음, 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하는 사람은 어디서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중 언어 강사는 개인적으로, 그냥 돈 버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어요. 어, 저한테도 그런 거 뭐 부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네네. 어,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안 되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죠. 보여준 거죠. 그게 청소년 드림센터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 청소년 드림센터라는 건 한국어 같은 거 배워준 게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네, 한국 선생이 배워주잖아요. 근데 네, 이 네, 아이들은 솔직히 중국어만 알지 한국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중언어 네, 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네. 이런 거 교육이 진행이 되면은 훨씬 음, 좋죠. 네, 그건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음.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보통 저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는 한육이거나 중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대부분이. 네, 한족이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별도로 교육을 받나요? 저희 센터 한국어로? 와서 봤죠. 근데 저희 센터 와서 받는다고 해도 우리 센터하고 다문화 가족적인 센터가 있잖아요. 네, 네, 왔다 갔다 다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저희 센터도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2시간씩 두 네, 번인데 네. 솔직히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음, 큰 도움은 안 돼요. 음. 그 취업 활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엄마들은 못하죠. 엄마들은 저기라 F1이잖아요. F1이니까 취업 활동을 예, 안 돼요. 못하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 취업 활동을 안 해요? 해요. 하긴 하죠. 사람 아르바이트 되니까 형태로 한다는 건가? 그죠. 아, 왜냐면 근데, 아이들이 둘씩, 거기가 기본이 둘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둘씩 데리고 있고, 그죠. 남편 그런데 혼자 수입을 안 되니까. 혼자서 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네네네. 파트타임으로 예, 예. 일을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밤에 많이 하고. 밤에 많이 일을 하고, 예, 예, 그럼 불안하니까. 얼마든지 그 센터에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저희 센터 네, 거의 보면 여성반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그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가 네, 한족이잖아요. 네, 집에서는 한족이고 남편들도 조선족이지만은 조선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네, 한국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네, 집에서는 다 중국어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음, 언어가 굉장히 발달이 늦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 돌이 돼도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 집에서 중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TV 보고 뭐 밖에 나가면 다 한국말 하잖아. 그럼 네, 얘네는 그 말이 잘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빨리 보내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 빨리 어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네. 그 수원시 같은 거는 어린이집 보조를 해주나? 안 해줘요. 10만 원 올해부터죠. 10만 원 정도 내요? 아니죠. 10만 원 지금은 10만 원. 경기도에서 그거 저기 어린이집만 지금 10만 원 그거 10만 원 보조를 보조해주고. 해주잖아요. 예, 네,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남편 혼자 벌면서 아이 둘이면은 엄마도 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밤에 네, 나간다고 네, 해도. 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보내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부담돼서. 비용 부담되죠. 그죠? 어차피 자기가 집에 네, 있으니까 밤에 일을 한다고 해도 네, 낮에는 데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이 네, 더뎌져요. 그런 음, 애들이 많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뭐 한 5년이고 이렇게 뭐 차렸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잘 이제 네. 모르는데 다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간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자, 한국에서 그러죠. 계속 생활을. 한국에서 여기 어, 와서 살려고 아이들을 여기서까지 낳고 하는 거지. 네, 여기서 털을 잡고 여기서 살려고 집에 네, 있는 집 다 팔고 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다는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안 왜냐면 된다. 지금 네, 여기서 6, 7년 있고 부모들도 6, 7년 있으면 중국 가면 할 게 없잖아요. 네,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 가요, 이분들이. 음, 여기서 일당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저는 그러니까 일당이라도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계속 저는 생활을 할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8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80% 이상은 다 여기서 네, 그냥 생활하려고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 부모들이 네, 여기서 계속해서 살면서 한국인으로 네, 살고 싶은데 네, 이 조건이 너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10만 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이 아니고 내국인들처럼 네, 엄마가 일하는 것보다도 이 저기 그 어린이집 그 네, 보조금 같은 그런 것만 좀 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가는 건 솔직히 뭐 많이 안 들지만 어린이집이 네, 제일 많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혜택을 주고 나면은 나중에 음, 얘가 여기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이제 한국의 일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나는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로. 네, 예, 정말 그거는 중요한 거고 음, 지금 한국에는 진짜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 명도 안 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 애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이 두 명, 세 명이에요. 2명, 3명씩.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장차 한국에서 다 살고 여기서 어쨌든 계속 살다 나면 뭐 한국 국적은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 국적이면은 네, 나중에 한국 이 어르신들을 다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일꾼이 되면은 네, 그때 가서 나는 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얘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 몰라라 하고 음, 그때 가서 아 너네가 필요하니까 음, 그렇게 얘네 보고 그 한국 사람들을 먹여 음, 살리라고 하면 얘네가 음, 편하겠냐 마음이. 음, 난 그래서 그게 지금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데도 너무 이걸 내몰라라 하는 음, 것 같은 게 음, 왜냐면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도 그렇고 막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뭐 어린이집이 계속 뭐
인원이 없어서 지금 음. 뭐 다 문 닫고 초등학교도 폐교된다는 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지동도 그렇고 보면은 어린이집들 다 차잖아요. 네.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얘기를 해요. 얘네 없으면 네. 자기는 문 닫는다고. 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장차 계속 크고 있고 얘네한테만큼은 지금 어릴 때 힘들지 않게끔 공부를 좀 시키면은 네. 좋지 않을까. 정말 그거는 저는 네.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